아, 핑계야, 투자. 엄마, 내 핑계 좀 대지 마. 나는 너 잘 되라고. 제 아들은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3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없었어요. 공부도 스스로 했고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 받아서 다녔습니다. 취업도 스스로 했어요. 그런 아들이 석 달 전에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통장에는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년 은행원으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 2억 5천만 원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우리 집엔 대출 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해요.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큰 돈이 들어오는 행운이 올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옥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남편 김태수는 71살입니다. 남편은 35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했던 성실한 사람이에요. 작년 봄에 퇴직했습니다. 저는 은행원으로 30년을 일했어요. 지점에서 창구 업무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종종 나가야 했고 명절에도 당직을 섰습니다. 힘들었지만 월급은 괜찮았어요. 아들 민수는 34살입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석 달 전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요즘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반찬을 집으며 물었어요. 뭔데, 무슨 일 있어?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민수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이 물었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대기업 다니는데 왜 그만둬? 안정적이잖아. 민수가 고개를 들고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빠, 저 이번 달 말로 구조조정 대상이에요. 뭐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줄인대요. 저희 팀이 통째로 없어져요. 남편이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럼 다른 데 알아보면 되잖아. 너 경력도 있고 스펙도 좋은데.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저 1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회사 생활이 안 맞아요. 그래도 월급은 나오잖아. 남편이 말했고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저 10년 동안 승진 한 번 못했어요. 후배들은 다 팀장 됐는데 저만 그대로예요. 평가도 매번 중하위권이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힘들었다는 걸요. 아들은 한 번도 저희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IT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요. 모바일 앱 개발하는 거예요. 남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데. 돈은 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요, 자금이 필요해요. 남편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2억 정도요. 남편이 식탁을 탁 쳤어요. 2억이나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 민수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대출 받으려고요. 아빠, 엄마한테 달라는 거 아니에요. 대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갚을 건데? 사업 시작하면 갚을 수 있어요. 저희가 만든 앱 시제품이 있어요. 투자자들한테 관심받고 있고요. 만약 안 되면 남편이 날카롭게 물었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주말마다 2년 넘게 준비했어요. 혼자 공부하고 개발했어요. 친구도 실력 있는 개발자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사업은 10중 8구 망해. 특히 IT는 더 위험해. 너 다른 회사 알아봐.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저 34이에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나이 더 먹으면 사업 시작도 못해요. 그래도 안 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밤 민수는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사업은 위험해. 우리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아들 사업에 쓸 순 없어. 남편 말이 맞았어요. 우리한테 남은 건 제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남편 퇴직금 1억 원뿐이었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5억 원짜리 서울 변두리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은행 일이 바빠서 민수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학원 보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아들이 장학금 받아서 다녔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은행 대출 알아봤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내야 해요. 그렇구나, 제가 대답했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5천만 원만이라도요. 민수야, 그건 엄마도 어려워. 아빠가 절대 안 된대.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절대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2주일 후 민수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는 3년째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이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여자친구 부모님이 반대하셔.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니까 안 된대요. 안정적인 직장 없으면 결혼 못 시킨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회사에서는 잘리고 여자친구는 떠나고 사업은 돈 없어서 못하고.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뭐라도 제가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끝이에요. 34인데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엄마, 나 어떡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인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당신 또 그 소리야.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아들이 진짜 힘들어해. 여자친구랑도 헤어졌대. 그건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노후 자금 건드릴 순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연금도 없고 퇴직금이 전부야.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복지관 봉사를 나갔습니다. 저는 1년 전부터 근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배식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사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날 새로운 봉사자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옷차림이 깔끔했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민호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봉사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또렷하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배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제가 물었고 민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하고 있어요. 이 근처에서요. 그렇구나. 저는 은행원 30년 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은행원이셨으면 돈 관리 잘하시겠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 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절하고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르신들한테도 정성껏 대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민호 씨가 배식 후 커피를 사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셔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봉사자들이 모두 고마워하며 커피를 받았어요. 저도 한 잔 받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민호 씨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순옥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사업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2억 정도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부담되긴 하네요.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근데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민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옥 씨, 혹시 부동산 투자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민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투자는 다 위험하죠. 하지만 잘 알고 하면 안전해요. 특히 재개발 지역은 확실하거든요. 재개발이요. 네. 정부에서 확정한 사업이니까 안전하죠. 제가 작년에 재개발 지역 투자해서 2년 만에 2배 벌었어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 씨, 제가 통장 보여드릴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민호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보였어요. 1억 5천만 원에 산 다세대 주택을 3억 원에 판 기록이었습니다. 와, 정말 2배네요. 그렇죠. 재개발 확정되면 보상금이 시세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같았어요. 민호 씨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순옥 씨, 지금 좋은 물건 하나 있거든요. 어디요? 경기도 쪽인데 재개발 확정된 지역이에요. 다세대 주택 하나가 1억 5천에 나왔어요. 1억 5천이요. 네. 2년 후 재개발되면 보상금 3억은 받을 수 있어요. 1억 5천 차익이에요. 그렇게 확실해요. 순옥 씨, 재개발은 정부 사업이에요. 이미 확정됐고 주민 동의도 다 받았어요. 1년 후부터 공사 시작해요. 민호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조합 공고문이었어요. 정말 확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순옥 씨, 이런 물건은 금방 나가요. 다른 사람이 사면 기회 놓쳐요. 집에 돌아와서도 민호 씨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투자해서 2년 후 3억. 1억 5천만 원 차익이면 아들 사업 자금 2억 원 마련하고도 남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절대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민수야,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고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회사 나가야 해요. 정리하고 나와야 해요. 벌써? 네. 회사에서 빨리 나가라고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대출은 이자가 너무 높고 투자자는 안 구해지고. 엄마, 나 진짜 막막해요. 민수가 고개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꾸 민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민호 씨 말도 생각났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2년 후 3억이 된다. 아들을 도울 수 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민호 씨, 그 재개발 물건 아직 있어요. 아, 네. 아직 안 나갔어요. 관심 있으세요? 한번 보고 싶어요. 좋아요. 주말에 같이 가볼까요? 토요일 아침 민호 씨와 함께 경기도로 갔습니다. 남편한테는 복지관 행사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1시간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여기에요. 민호 씨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외벽은 낡았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좀 오래됐네요. 제가 말했고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거죠. 순옥 씨, 여기 전부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지어요. 2,000세대 규모예요. 민호 씨가 근처를 안내했습니다. 곳곳에 재개발 조합 사무소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주민 설명회 공고도 보였습니다. 정말 확정된 것 같네요. 당연하죠. 순옥 씨, 저도 여기 한 채 샀어요. 민호 씨도요. 네. 3억 원 주고 샀어요.
2년 후면 6억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습니다. 민호 씨도 투자했으니 안전하겠구나. 얼마에 팔 수 있어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급하게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보통은 2억도 넘게 받는데 급매라서 싸게 나왔어요. 저는 건물을 다시 봤습니다. 낡긴 했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역에서도 가깝고 주변에 상가도 많았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네, 그런데 순옥 씨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른 분도 관심 있어 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제 퇴직금 전부였어요.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민호 씨도 3억 투자했다고 했고 재개발도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내일 회사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구나, 제가 대답했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사업하고 싶은데. 자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줘야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아. 다음 날 민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 씨, 그 물건 사고 싶어요. 정말이요? 잘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나중에 수익 나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죠. 일주일 후 계약을 했습니다. 남편이 낮에 복지관 모임관 사이에 은행에 가서 퇴직금을 인출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금액이 큰데 무슨 용도세요? 개인 용도예요. 투자 같은 건 조심하셔야 해요. 사기 많거든요. 알아요. 조심할게요.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30년 모은 돈이었어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순옥 씨, 계약서 여기 있어요.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다세대 주택 매매 계약서였어요. 매도인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매수인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손이 떨렸지만 사인했습니다.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먼저 냈어요. 잔금은 2주 후에 치르시면 됩니다. 2주 후 다시 만나 잔금 1억 2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등기도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축하드려요. 순옥 씨, 2년만 기다리세요. 3억 받으실 거예요. 민호 씨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뭐 했어? 복지관 갔다가 마트 좀 들렀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한테 거짓말을 한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우리 노후 자금.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5천만 원 마련했어.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아빠가 허락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했어.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해. 꼭 성공해야 해.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리고 2년 후면 1억 5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친구와 함께 사무실을 계약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민수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끔 전화하면 목소리가 피곤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잘 되고 있어요. 투자자들도 관심 보이고 있고요. 다행이다. 열심히 해.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재개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시작 기미가 없었어요. 재개발 조합 사무소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민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 씨, 아직 공사 시작 안 하던데요. 아, 순옥 씨. 행정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늦어져요? 한두 달 정도. 곧 시작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말이요? 네. 저도 3억 투자했잖아요.
걱정되면 제가 더 걱정되죠. 민호 씨 말에 안심했습니다. 맞아요. 민호 씨가 3억이나 투자했는데 괜찮겠죠. 하지만 한 달이 더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재개발 지역을 방문했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개발 반대, 주민 보상금 너무 적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개발 반대라니. 근처 슈퍼에 들어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저기 재개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막 보니까 반대한다던데.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난리예요. 보상금이 너무 적대요. 집값보다 적게 준대요. 그럼 재개발 안 되는 건가요? 글쎄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민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민호 씨, 주민들이 재개발 반대한대요. 아, 그거요. 일부 주민들이 그러는 건데 곧 해결될 거예요. 확실해요. 순옥 씨, 재개발은 이미 확정됐어요. 주민 몇 명이 반대한다고 무산되진 않아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 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옥 씨, 죄송한데 제가 당분간 복지관 못 나갈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몸 조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 씨는 복지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늦었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경기도 지역 재개발 사업 무산. 주민 반대 및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해산. 제가 산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괜찮아? 남편이 물었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재개발 지역으로 갔습니다. 조합 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사기다, 조합장이 돈 먹고 도망갔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어요. 저기요, 이 근처 다세대 주택 팔려면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건데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중개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재개발 무산됐잖아요. 지금은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요? 팔려면 7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금매로 내놓으면요. 7천만 원, 제가 1억 5천만 원에 샀는데요.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개발 기대감 때문에 높았던 거죠. 지금은 다들 금매로 내놓고 있어요. 팔 수는 있어요. 글쎄요. 연락해보긴 하겠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10번을 걸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장민호 씨 연락처 아세요? 다른 봉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장민호 씨요. 한 달 전에 그만뒀어요. 건강 안 좋다고 하시더니 연락이 안 되네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 30년 모은 돈. 재개발 무산. 7천만 원. 9천만 원 손실. 저녁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어떡하지? 9천만 원을 잃었다.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지? 다음 날 다시 부동산에 갔습니다. 금매로 내놓을게요. 빨리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락해 볼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매수자 나왔어요. 6,500만 원에 사겠대요. 6,500만 원 너무 적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어요. 팔게요.
일주일 후 계약을 했습니다. 6,500만 원을 받았어요. 1억 5천만 원에 샀던 집을 6,500만 원에 판 겁니다. 9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 밤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입을 막았어요. 30년 모은 돈 9천만 원이 6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지관 봉사도 그만뒀어요.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지만 괜찮다고만 했어요. 남은 돈은 6,5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퇴직금 2억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손실. 남편은 아직 몰랐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순옥 씨. 돌아보니 장민호였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외면하고 가려는데 민호 씨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순옥 씨, 정말 죄송해요. 비켜요. 당신 때문에 저 망했어요. 저도 망했어요. 순옥 씨. 뭐라고요? 민호 씨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어요. 순옥 씨, 저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발요. 할 말 없어요. 순옥 씨,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제발 5분만요. 민호 씨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따라갔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순옥 씨, 정말 죄송해요. 저도 완전히 망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호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보세요. 저도 그 재개발 지역에 투자했어요. 3억 원이요.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 정말 민호 씨 명의로 다세대 주택 2채가 등기되어 있었어요. 매입 가격이 각각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3억 원 날렸어요. 순옥 씨는 9천만 원이지만 저는 3억이에요. 민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순옥 씨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제가 추천했는데 망했잖아요. 얼굴 볼 면목이 없었어요. 민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3억이 제 전 재산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일도 요즘 안 돼서 수입도 없고 와이프한테도 아직 말 못했어요. 민호 씨가 울먹였습니다. 순옥 씨, 제가 정말 잘못 봤어요. 재개발 확정인 줄 알았는데 주민 반대로 무산될 줄 몰랐어요.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민호 씨도 피해자였구나. 나보다 3배나 더 많이 잃었네. 저도 힘들어요. 남편한테 아직 말 못했어요. 순옥 씨도요. 우리 처지가 비슷하네요. 민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순옥 씨, 제가 뭐라도 보상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민호 씨도 피해자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민호 씨가 고의로 속인 건 아니었구나. 본인도 3억 투자했고 본인도 망했으니까. 2주일 후 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옥 씨, 괜찮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날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 씨 표정이 밝았어요. 순옥 씨,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방법이요? 저도 3억 날리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동산 투자 공부요. 민호 씨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토지 투자예요. 고속도로 확장 예정 지역이요. 고속도로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어요.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요. 민호 씨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고속도로 확장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정부 보도 자료예요. 내년부터 공사 시작이에요. 보도 자료도 진짜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요. 고속도로 노선에 걸리는 토지는 정부가 강제 수용해요. 보상금을 주고요. 얼마나 줘요? 시세보다 훨씬 많이 줘요. 2배에서 3배까지도 가능해요. 민호 씨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2억의 토지 사면 보상금 3억 받을 수 있어요. 1억 차익이에요. 1억이요.
네. 순옥 씨, 이건 재개발이랑 달라요. 정부 사업이라서 확실해요. 주민 반대 같은 것도 없어요. 정부가 강제로 수용하니까요. 민호 씨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9천만 원 잃었어요. 더 이상 돈도 없어요. 순옥 씨, 저도 다시 시작해야 해요. 3억 날린 거 만에 못하면 진짜 끝이에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 씨, 이번에는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컨설팅 비용 절대 안 받아요. 지난번에 제 잘못도 있으니까요. 무료로요. 네. 그리고 순옥 씨, 저도 이번에 올인할 거예요. 민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이번에 2억 투자할 거예요. 대출 받아서요. 2억이요. 네. 순옥 씨랑 같이 만회해요. 저는 3억 잃었고 순옥 씨는 9천만 원 잃었잖아요. 우리 같이 만회해요. 하지만 저는 돈이 없는데요. 얼마 남았어요? 6,500만 원이요. 그럼 대출 받으세요. 집 담보대출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절대 허락 안 해요. 남편분 몰래 하시면 돼요. 2년 후 보상금 받으면 바로 갚으면 되잖아요. 민호 씨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집 담보대출 2억 받아서 토지 사세요. 2년 후 보상금 3억 받으면 대출 갚고 1억 남아요. 처음 손실 9천만 원 만회하고도 1,000만 원 남아요. 계산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또 잃으면 어떡해요? 순옥 씨, 이건 정부 사업이에요. 재개발이랑 완전히 달라요. 신문 보세요. 보도자료 보세요. 다 진짜예요. 민호 씨가 신문과 보도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순옥 씨, 제가 2억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순옥 씨보다 제가 더 많이 거는 거예요. 제가 확신 없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민호 씨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순옥 씨, 이것도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고속도로 확장 소식 알려지면 토지값 올라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민호 씨도 3억 잃었는데 2억을 또 투자한다고 했어요. 정부 사업이니까 확실하다고 했고요. 신문 기사도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어요. 2억 투자해서 3억 받으면 1억 남아요. 9천만 원 손실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말하면 절대 반대할 거예요. 집 담보대출이라니.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하자.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 민호 씨가 2억 투자한다고 했잖아. 본인이 더 많이 거니까 나는 덜 위험해. 민호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 씨, 저 할게요. 정말이요. 잘 결정하셨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죠. 순옥 씨, 제가 2억 거는데 거짓말하겠어요. 저도 목숨 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낮에 복지관 모임에 간 사이 은행에 갔습니다. 집 담보대출 상담받고 싶은데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집 시세가 어떻게 되세요? 5억 정도요. 대출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2억 원이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가능은 한데 남편분 동의서가 필요해요. 제 명의 집인데도요. 공동 명의시죠. 배우자 동의가 필요해요. 집에 돌아와 남편 도장을 찾았습니다. 서재 서랍에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동의서에 남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조였어요. 다음 날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여기 동의서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남편분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신 할게요. 남편이 거동이 불편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전화 통화라도 해야 하는데요. 남편 핸드폰 번호를 제 번호로 적어줬어요. 잠시 후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김태수 씨 맞으세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인분이 집 담보대출 받으시는 거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확인됐어요. 일주일 후에 대출 실행됩니다. 일주일 후 통장에 2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호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 씨, 돈 준비됐어요. 잘하셨어요. 내일 만나서 계약해요. 다음 날 민호 씨와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순옥 씨, 여기가 토지 주인이에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건넸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카페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였어요. 여기 위치예요. 민호 씨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고속도로 확장 노선 바로 옆이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토지가 수용 대상이에요. 보상금 나와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2억 원을 계좌로 이체했어요. 축하드려요. 2년만 기다리세요. 민호 씨도 투자했어요. 당연하죠. 저도 오늘 계약했어요. 민호 씨가 본인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2억 원어치 토지를 샀다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같이 만회해요. 민호 씨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불안했습니다. 2억 원. 집 담보대출. 남편 몰래. 하지만 민호 씨도 2억 투자했어요. 정부 사업이니까 확실하다고 했고요. 2년만 기다리자. 3억 받으면 대출 갚고 손실 만회하고.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마트 갔다가 친구 만났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토지를 보러 갔어요. 경기도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논밭 사이에 있는 땅이었어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확장 예정지. 안심했어요. 정말 확장하는구나. 민호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 씨 현장 가봤어요. 표지판 있던데요. 그렇죠. 확실하죠. 언제쯤 공사 시작해요? 내년 초부터요. 그 전에 보상금 협의 들어가요. 기대됐습니다. 내년이면 보상금 받겠구나.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고속도로 확장 노선 변경. 환경 문제로 우회 노선 채택.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뉴스를 다시 봤어요. 제가 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노선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 씨 부동산 사무소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옆 가게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장민호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언제부터요? 일주일쯤 됐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토지 주인한테 전화했습니다. 번호가 없었어요. 계약서를 받지만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이 토지 팔 수 있어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중개사가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고속도로 노선에서 벗어났네요. 지금은 가치가 없어요. 얼마에 팔 수 있어요? 팔기 어려울 거예요. 산골짜기 임야거든요. 억지로 팔면 1억 정도. 1억요, 제가 2억에 샀는데요. 노선 기대감 때문에 비쌌던 거죠. 지금은 그냥 임야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억 원. 1억으로 떨어졌다. 1억 손실. 집에 와서 주저앉았어요. 첫 번째 손실 9천만 원. 두 번째 손실 1억 원. 총 손실 1억 9천만 원. 그리고 집 담보대출 2억 원. 한 달에 이자 150만 원.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입을 막았어요. 한 달 후 토지를 1억에 팔았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대출은 2억 원 그대로였습니다. 1억 원 부족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 150만 원을 내야 했어요. 남은 현금 1억 원에서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남편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은행 문자가 오면 바로 지웠습니다. 하지만 감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집 담보대출 계약서였습니다.
그게 제가 말을 더듬었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대출 2억 원이라고 언제 받은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해봐. 언제 받았어? 왜 받았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당신 퇴직금 어디 갔어? 통장 확인해 봤는데 5천만 원밖에 없더라. 남편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제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어디 갔어? 대답해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자했어요. 뭐라고? 부동산 투자요.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허락도 없이 우리 노후 자금을 투자해.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지금 얼마 남았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해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5천만 원이요. 뭐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됐다고. 그리고 대출 2억 원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총 손실이 얼마야? 1억 9천만 원이요. 남편이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1억 9천만 원 거의 2억이야. 당신이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우리 노후 어떡하라고.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그럴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다야. 2억 원 어떻게 갚아? 한 달에 이자만 150만 원이야.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나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나가. 여보. 나가라고. 내 앞에서 사라져. 저는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쌌어요. 어디가? 모르겠어요. 그냥 나갈게요. 당신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 집에서 나왔어. 네, 왜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부동산 투자한 것, 1억 9천만 원 날린 것, 집 담보대출 2억 원. 전화 너머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그게 다 내 때문이잖아요. 내가 사업 자금 달라고 해서.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너는 거기 있어.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혼자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당신 어디야? 밖에 있어요. 집에 와. 아니에요. 나 당분간 못 들어가요. 당신 정말.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며칠을 모텔에서 지냈습니다. 민수가 왔어요. 엄마. 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때문이야.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 나 사업 접을게. 회사 다시 알아볼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무슨 사업이야? 민수가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집에 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요. 대출 2억 원 어떻게 갚을 건데? 한 달에 이자만 150만 원이야. 제가 일할게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나도 일해야겠어. 당신 혼자 못 갚아. 왜요? 당신이. 나도 책임 있어. 당신 혼자 두고 신경 안 썼으니까.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지겹다.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돈 관련된 건 나한테 말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봐. 알았어요. 그날 밤 같은 집에 있었지만 남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마트 계산원, 아파트 경비, 청소, 주차 관리. 하지만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만 65세까지. 저는 68살이었습니다. 이력서를 10군데 넘게 냈지만 모두 떨어졌어요.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실버케어 센터 식당 설거지 자리 있대요. 설거지요. 네. 나이 제한 없대요. 시급은 좀 낮지만. 얼마나? 한 달에 160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제가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면접을 봤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 실버케어 센터였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일하고 싶으세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설거지 일이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였어요. 한 달에 170만 원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으로 갔어요. 주방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순옥 씨는 설거지 담당이에요. 하루 300인분 정도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냄비를 닦고 프라이팬을 닦았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들과 밥을 먹었어요. 순옥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8이요. 우와, 정정하시네요. 저는 60이에요. 저보다 어리시네요. 순옥 씨는 왜 일하세요? 생활비 때문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또 설거지를 했어요. 300인분 그릇을 다 닦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퇴근할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막 들어왔어요. 힘들었어. 괜찮아요. 저녁 먹자.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160만 원. 남편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170만 원. 합쳐서 33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출 이자 150만 원 내면 180만 원 남았어요. 180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겠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알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래도 같이 사는 것 감사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 접고 회사 다시 알아보고 있어. 왜 사업은? 엄마 때문에 포기할 순 없어. 엄마가 고생하시는데. 민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 내가 성공하는 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알았어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투자자 구했어요. 5천만 원 투자 받았어요. 정말 잘 됐다. 그리고 앱도 출시했어요. 반응이 좋아요. 다행이다. 열심히 해.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성공하면 엄마 빚 다 갚아드릴게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남편도 여전히 경비 일을 합니다. 한 달에 330만 원 벌어서 이자 150만 원 내고 180만 원으로 생활해요. 대출 원금 2억 원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갚을 여유가 없어요. 남은 현금 5천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금에 넣어뒀어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누군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봤던 봉사자였어요. 순옥 씨.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아, 그렇구나.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늘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 잘 챙기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이겨내자. 네. 그날 밤 남편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버케어 센터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도 여전히 아파트 경비를 합니다. 이제 69살이 됐어요. 내년이면 70입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요. 남편과 함께 간단히 아침을 먹고 6시 반에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센터에 도착하면 8시예요. 설거지 준비를 하고 9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릇을 닦고 냄비를 닦고 프라이팬을 닦아요. 손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허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무릎도 아파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후에 또 설거지를 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7시예요. 남편도 같은 시간에 들어와요.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9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한 달에 160만 원 받아요. 남편은 170만 원 받고요. 합쳐서 330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 150만 원 내고 180만 원으로 생활해요. 빠듯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 2억 원은 아직 그대로예요. 조금씩 갚고는 있지만 다 갚으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남은 현금 5천만 원은 여전히 예금에 넣어뒀어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보루예요. 민수는 사업이 조금씩 잘 되고 있어요. 투자도 더 받았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가끔 용돈을 주려고 하지만 받지 않아요. 내가 쓰렴. 엄마는 괜찮아.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성공하면 다 갚아드릴게요. 괜찮아. 천천히 해.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주방장이 불렀습니다. 순옥 씨 잠깐 와봐요. 무슨 일인지 걱정하며 갔어요. 순옥 씨 일 잘하시네요. 다음 달부터 시급 올려드릴게요. 정말이요? 네. 성실하게 일하시니까요. 고맙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기뻤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시급 올랐어. 그래, 잘 됐네.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큰 투자 받았어. 3억 원이요. 정말 잘 됐다. 엄마, 이제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열심히 해.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빚 갚아드릴게요. 괜찮아. 엄마는 지금도 행복해. 정말이요? 응. 내가 잘 되는 거 보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경험도 없이. 둘째, 남편 몰래 결정했습니다. 상의하지 않았어요. 셋째, 손실을 만회하려고 재투자했습니다. 더 큰 손실을 봤어요. 넷째, 집 담보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위조까지 했어요. 다섯째, 사기꾼을 믿었습니다. 본인도 투자했다는 말에 속았어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배우자 몰래 투자하지 마세요. 신뢰가 무너집니다. 손실 만회하려고 재투자하지 마세요. 더 큰 손실만 봅니다. 경험 없는 투자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않으면 잃습니다. 선의의 권유도 의심하세요. 사기꾼은 친절합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신 앞을 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일할 수 있어요. 남편도 건강하고 아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한 달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10년만 더 일하자. 10년 후면 대출 다 갚을 수 있어. 10년이요. 그럼 저는 78이에요. 괜찮아. 건강하면 할 수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자. 네, 고마워요. 지난 주말 민수가 왔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 내년에는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쓰렴.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민수야, 내가 성공하는 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민수가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어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69살. 식당 설거지. 한 달 160만 원. 대출 2억 원.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습니다. 잃은 것은 많습니다. 1억 9천만 원. 30년 모은 돈. 평온했던 노후. 하지만 남은 것도 있어요. 가족, 건강,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오늘도 설거지를 할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힘들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감사합니다.